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부득이 거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부 다 거부하시는 예. 건가요? 증인은 전혀 증언할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예. 처음부터 다 증언 거부할 생각입니다. 법의 취지가 본인이 처음부터 듣지 않고 증언을 거부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검은 질문을 할 권리가 있고 질문을 해야만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증인신문 사항을 준비한 것이고 증인한테 다른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그래요. 변호사님한테 특별히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 재판장님께 저희는 준비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사기관에서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기소에 이르게 됐는지는 질문을 듣고 아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의견서로 질문이 제출해도 이루어져야 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이고요. 증인이 명백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괄해서 증언 거부 한번 행사하는 거 인정을 하겠습니다. 진정 성립은 증언 거부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요. 진정 성립만이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증인 선서하셨습니다. 예, 만일 증인이 선서한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데 이런 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앉으시죠. 특검에서 물어보시죠. 예. 재판장님, 증인 신문 전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저도 다른 건으로 아까 재판장님께서 고지하신 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부득이 거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부 다 거부하시는 예. 건가요? 예, 질문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 방식이 보통 두 개일 텐데 개별적으로 계속 물어보면서 계속 거부하겠습니다 하는 게 있고 아예 그냥 증언 안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저희는 특검 측에서는 전자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측 의견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증언을 거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굳이 개별 신문을 다 하면서 그때마다 증언 거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절차의 지연 같습니다. 그냥 증인 본인께서 아예 전체적으로 지금 증언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예, 근데 진정 성립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증인이 개별 질문을 듣고 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이 질문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만약에 그냥 증언 거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증인은 전혀 증언할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예. 처음부터 다 증언 거부할 생각입니다. 구승기 검사입니다. 증언 거부권도 무조건 본인이 증언 거부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사항에 한해서만 증언 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질문 내용을 들어보시고 재판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법에서 어떻게 개별적으로 증언 거부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지 그렇게 법을 이상하게 해석을 본인의 하십니까? 재판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들어야 아실 거 아닙니까? 법의 취지가 본인이 처음부터 듣지 않고 증언을 거부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검은 질문을 할 권리가 있고 질문을 해야만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증인신문 사항을 준비한 것이고 증인한테 다른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그래요. 변호사님한테 특별히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 재판장님께 저희는 준비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사기관에서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기소에 이르게 됐는지는 질문을 듣고 아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의견서로 질문이 이루어져야 제출해도 된다고 되는 생각합니다. 부분이고요. 이거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서 증인이 이미 본인이 지금 다른 사건을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100몇 개를 되는 걸 다 물어보면서 증인 괴롭히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은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수사를 그런 받고 부분에 있는 건 대해서는 없고요. 일괄적으로 증언 거부했다라는 걸 재판장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 일일이 다 지금 100몇 개를 거부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사님께서 많은 사안은 아니라고 했는데 184문항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너무 좀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개별적으로 증언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 이런 건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라고 재판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당연히 증언 거부권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한 이상 이 100몇 개에 대해서 다 몇 개입니까 지금 이게 184번이나 걸쳐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소송 지연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서성광 검사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증언 거부 사유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증언 거부를 일괄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나 뭐 근친자나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사항 또는 뭐 업무상 비밀 이런 일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을 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증언 거부 사유를 증언자가 소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질문 내용을 하나도 듣지 않고 나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일괄적으로 증언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재판장님께서 들어보시고 증언 거부하겠다 그러면 그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의 형사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는 질문으로 보인다면 그 부분은 증언 거부 사유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께서는 재판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증언을 하셔야 한다. 아니면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니까 증언 거부로 인정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지휘하시면서 이 그 증인 신문 사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특검 의견입니다. 재판부가 판단하겠습니다. 증인이 명백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괄해서 증언 거부 한번 행사하는 거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인 뭐 증언 거부권 행사하셔서 더 이상 증인 신문 절차 진행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판장이 그러면 그 진정 성립이라도 이제 증언 거부는 한다고 하더라도 진정 성립은 증언 거부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요. 진정 성립만이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정 성립만 변호인 뭐 의견 진정 성립 과정도 당연히 그 본인이 진술한 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증언 거부권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해당 증거에 대해서 이 사건의 피고인 그 국방부 장관이셨던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지 지금 증인에 대한 사건에서 사용될 증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상 그 진정 성립 절차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사상 불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증언 거부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 성립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재판부의 지휘에 따르지만 이 부분은 증언 거부 대상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 이제 저희가 진정 성립을 해서 다른 증거에 사용할 수도 없고요. 다른 재판에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사용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공범인 피의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진정 성립 절차는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예,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공판 조서로 남게 됩니다. 공판 조서는 추후에 증인에 대한 다른 증거로 또다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정 성립과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증언 거부권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구승희 검사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한 사건에서 진정 성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건에서는 다시 진정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판 조서로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사건 증거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 노상원 증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검찰 측 가장 마지막 증인으로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셔서 오늘 이 한 명에 대해서만 증인 신문을 하기 위해서 검찰이 그동안 다른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도 쭉 해왔는데 도대체 증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말을 할지 불리한 말을 할지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변호인들이 증인의 말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가 않고 또 변호인의 반대 신문 과정에서 증인이 변호인 측에 얼마든지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서까지 진정 성립을 못하게 하자는 거는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상원 증인께서도 사실 다른 재판 많이 받아보셨기 때문에 진정 성립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전 재판 중에는 진정 성립이라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언 거부권은 사실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장관님이나 또는 특검의 입장이 아니라 그 증인으로 나와 있는
증인의 권리입니다. 저희들이 권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타당치 않은 것 같고요. 증인의 자신을 보호하기에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재판장님께서 판단하셨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증인한테 한번 물어보는 보죠. 예. 예. 증인 지금 특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증언 거부하신 거 맞고 인정을 하는데 다만 뭐 이렇게 수사 받으신 내용 있잖아요. 예, 그때 조서 작성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 사실대로 얘기한 게 맞는지 내용 확인하고 날인한 게 맞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지금 보니까 CD 관련해서도 예, 이제 블랙박스 뭐라- 영상입니다. 예, 네. 블랙박스 영상 관련해서 요게 그때 이제 본인 목소리가 맞는지 여기 녹음된 뭐 그런 것 등을 이제 물어보는 부분은 그래도 물어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예, 과거에도 증언 거부했고 예, 오늘도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뭐 오늘 증인이 증언 거부 전체적으로 행사를 해서 증인 신문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네요. 반대 신문도 뭐 특별히 하실 건 없으셨죠? 예. 그러면 증인 신문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돌아가시면 됩니다.